전기 사무실이 있는 곳이 무너져서 300명 가량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피도에서 가장 심한 곳인데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균열이 가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한 지진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지진의 여파로 바로 옆 나라죠.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당시의 영상이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방콕의 고층 건물이 지진으로 휘청입니다. 그러다가 두 건물을 잇는 중간 52층 구름다리가 끊어지고 마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이 끊어진 다리를 한 남성이 뛰어서 건넙니다. 영상 속 남성은 한국인 권영준 씨인데요. 알고 보니 맞은편 건물에 있는 아내와 갓 돌이 지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진으로 52층 구름다리가 갈라지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몸을 내던진 겁니다. 제 아내가 겁이 많거든요. 혼자 울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아내와 아이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겁을 먹거나 건물이 어떻게 됐나라는 그런 걸 감상했다거나 그랬다면 저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진으로 고층 건물이 휘청이는 저 상황, 끊어진 다리를 건넌다. 자, 수백 미터 위에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면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높이가요, 52층이에요. 근데 52층의 저 다리가 정말 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 벌어졌다 정도겠지만 실제 앞에 이제 닥쳐온 상황을 보면 저걸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한달음에 정말 뛰어넘는 저 모습을 보고 많은 해외에서 외신 언론들도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이 반대편 건물이다 보니까 뛰어넘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내와 아이는 다행히도 이미 대피를 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쭉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야 가족들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좀 유명인사가 됐다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행히도 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하겠습니다만 현재 미얀마 도시 곳곳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비규환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생還가능성은 크게 희박해진 상황인데요. 공식 사망 인원이 2,7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 한인 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집이 3층짜리 무너져 있는데 몇 명이 나무떼기로 자기가 없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미얀마는 재난 구조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이런 걸 겪어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준비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이런 상태로 골든타임은 넘겨왔기 때문에 구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그야말로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외신으로 전해졌어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쳐도 70만 원을 내야 살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잔해들을 이제 다 치워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임대해 와야 되는 겁니다.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크레인 임차비가 1인당 한 70만 원 가량 된다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1인당 70만 원 낼 수 있으면 이건 구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달레이 12층 높이의 고급 아파트가 붕괴됐는데 이 6개 층만 지상의 잔해를 지금 치우고 있는 상황이래요. 이 지진 직후에 90여 명이 갇혀 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 작업이 더딘 이유는 크레인이 없어서, 투입할 크레인이 없고 돈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 작업을 골든타임 넘기기 전에 급하게 해도 정말 모자란데 골든타임이 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 작업에 손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거듭할수록 지나갈수록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명을 구해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조민들 사이에서는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는 폐허인데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호 단체가 오려고 해도 이걸 막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을 줘야지 크레인을 움직여서 구조를 해주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미얀마에서는 피해 복구도 차별적으로 한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군부가 반군 거점 지역에는 고의적으로 지진에 대한 피해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군 거점 지역에요. 저기에 분명히 피해자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반군 거점 지역이니까 그 관계자들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선제적으로 저렇게 구조대를 투입하지 않는다라든지 일부러 굉장히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면서 못 본 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반군 탄압을 위해서 이러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를 이용한 바 있었거든요, 군부가. 그렇다 보니까 이 미얀마 내에서는 군부가 또다시 이런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저렇게 반군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 미얀마 군정은요, 지진 이후에도 저 반군 거점 지역을 폭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